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거기에서 실업률이 괜찮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미국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전월이 3.7%입니다. 실업률이. 그런데 6월 달에 3.6%로 실업률이 줄어들었죠. 사실 미국 실업률은 5%입니다. 5%. 5%를 목표로 하는데 3%대면 정말 잘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다음 이번 달 7월 FMC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확 높아졌죠. 금리 인상할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 미국 연방금리 선물이고요. 7월 달에 0.25% 금리 인상할 확률이 93%입니다. 시장에서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7월 FMC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 위험하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좋습니다. 시장은 상승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정말 안 좋은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참 신기하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정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보는 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끼는 거, 한 내년쯤에는 정말 한번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되죠. 채권. 안전자산은 채권. 그래서 이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언제 하면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줄인다는 얘기. 이게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죠. 미국이. 7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죠.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입니다. 인하할 때. 왜 그렇게 보는지 그건 다른 것보다 역사적으로 뭐 한 25년간 미국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년간 미국 금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막 올리고 더 이상 안 올리고 인하를 할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죠. 여기에 금융위기가 왔고요. 금융위기. 인하를 딱 할 때 요 지점이죠. 금융위기. 막 금리를 올리다가 그러다가 금리를 인하하고 조금 지나면서 여기에 코로나 위기가 왔죠. 코로나 위기. 금리를 올리다가 이렇게 멈추고 훅 떨어질 때 이때 IT 버블이 왔죠. IT 버블. 시장이 급락했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까지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 인상이 중단하고 인하할 때 보면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을 보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는 괜찮은데 올리다가 이렇게 멈추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채권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중에서도 가장 금리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친 게 2년물 국채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국채가 아니고 미국 2년물이죠. 미국 금리 차트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금리 차트 보고 요 모양인데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채 금리 차트입니다. 차트죠. 이렇게 보면 금리하고 똑같죠.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고 멈췄다가 할 때 확 떨어지고, 인상을 하고 옆으로 횡보할 때 훅 떨어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금리가 미국이 이렇게 횡보할 때 2년물 국채를 사서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재팟이 터지는 거죠. 금리 있어. 쉽게 말해서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은 바닥이라는 겁니다. 대신 금리가 앞에 따라 금리에 따라 금리가 높다가 확 떨어졌죠. 확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대박이 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위치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출 때입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일정 부분 멈출 때, 즉 금리 인상을 하고 살짝 멈출 때, 이때 채권을 사면 채권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대박이 났죠.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이게 25년 채권 차트인데 채권 금리가 25년 최고점까지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이 얘기는 채권 가격이 25년간 바닥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바닥권에. 그러다가 제가 앞에 말했지만 기준금리를 미국이 기준금리를 멈추고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리는 거 확인될 때, 이렇게 안 올리는 게 확인이 될 때, 약간 한 3, 4개월 확인이 될 때, 이때 첫 번째 채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채권 투자. 그러다가 금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채권은 대박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 투자를 하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건 개인인데 정말 위기가 온다. IT 버블,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이 와서 위기가 온다든가, 2008년 금융 위기가 온다든가, 코로나 위기가 온다든가, 정말 위기가 오면 국채 가격은 이거 대박이 납니다. 대박.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환수익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된 채권을 매수하면 되고요. 대신 위기가 오지 않으면 금리는 인하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에는 수익이 나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에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안 온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2년물, 미국 2년물 채권을 사지만 환 해지돼 있는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영향을 안 받는 환해지 채권을 사고요. 그 다음 위기가 안 온다 싶은 분들은 사실은 채권을 매수 안 하면 되죠. 하지만 역사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강하게 올린 게, 올릴 때는 영향을 안 받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는 위기가 왔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은 미국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 4, 5개월 인상을 안 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때 미국 2년물 국채 매수 타이밍이다. 대신 주식은 아닙니다. 주식은 좀 더 갑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럴 때마다 거품이 생겼습니다. 거품. 사실 주식은 거품이 생기고 버블이 생길 때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 사실은 위기가 있고 버블이 아니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좀 다릅니다. 뉴스 나온 거 하나 볼게요.
뉴스, 이런 뉴스들 한번 볼게요. 미국 나스닥 올해 상반기 40년 만에 최대치 상승. 나스닥이 40년 만에 상반기에 최대 상승을 했다는 거. 31.7%. 그래서 버블 얘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 보면 테슬라가 엔비디아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가 189.4% 대박이 났고요. 테슬라도 112.5%, 메타 138.4%, 애플은 사상 첫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얘도 약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IT, 빅테크죠. 빅테크가 불을 뿜으면서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버블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런 버블은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버블이 나오면서 시장이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가는 게 또 시장이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 올해가 이게 40년 만에 상반기 가장 크게 상승입니다. 상반기죠. 1월부터 6월. 이때가 더 크지만 이건 상반기가 아니죠. 6개월로 따지면. 어쨌든 최대 상승인데 조금 쉬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고점 이런 자리까지 오고 환호를 치고 좀 돌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여기가 위험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나 앞에 말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횡보를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이런 자리가 위험한 자리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 금리 인상을 한 뭐 6개월 이상 안 한다 아니면 4개월 이상 안 한다 이때쯤 되면 미국 2년물 국채 매수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뭐 참고적으로 팁을 드리면 환해지 됐는 뭐 채권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리고요. 위기도 안 올 수 있다는데 방점이 찍히니까요. 아니면 위기가 온다는 분들은 그냥 달러 베이스 채권을 사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을 사고 그러면 주식 비중은 일정 부분 줄인다는 얘기죠. 이건 내년에 일어날 일이죠. 내년에 일어날 일이고요.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에 한 번 더 금리 인상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인하 내년 뭐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신 지금은 버블이 나오고 움직일 때니까 지금은 주식을 보유하고 갈 때고요. 그래서 사실은 뷰라는 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계속 좋은 얘기들을 해왔죠. 사실 올해는 계속 상승할 거다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제 얘기대로 달러가 꺾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갔고 그리고 시장은 올해 작년 10월부터 바닥을 잡고 올해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걸로 봅니다. 대신 그 다음 내년 뭐 6월 정도에 왔을 때 그때 정말 위기가 한번 올지 그 위기가 안 오면 정말 시장은 3년 4년 랠리가 나올 거고요. 대신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더 자세한 상황은 내년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늘 얘기를 하지만 내년이 되면 또 다양한 변수라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미래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일 때가 더 맞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금리 상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워낙 중요한 상황들이니까요. 뭐 내년 이런 것들을 제가 시황뷰를 계속 해드립니다. 시황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해드리니까요. 시황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채권 매수 시점이 나오면 그 시점도 얘기해드리고 주식 비중 축소 시점이 나오면 그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구독하셔야 되죠. 구독 누르시고요.
또 영상 보고 구독자님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면 제가 힘이 나니까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보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횡보를 하고 인하를 할 때 여기에 닷컴 버블, 미국 IT 버블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출렁했고요. 금리 인상을 하고 괜찮았는데 횡보하다가 인하를 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인하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죠. 뭐가 됐든 금리 인상하고 횡보하고 첫 번째 누를 때는 지금까지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때하고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고, 횡보한다는 게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죠. 금리가 동결되면서 다시 보면 앞에서처럼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그 다음 금리 인하니까 여기가 채권 가격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채권 금리가 가장 높을 때. 그래서 미국 2년물 국채 매수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러면 2년물 국채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 시점. 그래서 매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위기가 나오면 채권에서 대박 나면서 상승을 시킬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채권 매수 시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동결을 하고 이때까지는 차라리 나은데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한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때는 또 다양한 상황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뭐 시점이나 또 대응 전략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위기가 온다, 채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 내년의 얘기죠. 그래서 내년 뭐 하반기 정도의 얘기니까 한 1년간은 계속해서 주식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다들 뭐 시장 어렵고 힘드시지만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